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포 개방과 관련해서 9.19 군사 합의를 3,600번 이상 위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포를 개방했었던 거는 몇 회나 위반을 했습니까? 5년 동안 보니까 횟수로는 3,400여 회고요. 문수로 따지면 6,900문 정도 돼서 합해하면은 3,500회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이제 3,600회 가까이 됩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 바로 북한에게 성산이 없음을 보여주는 우리 강력한 힘에 있다는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하고, 끝으로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다. 아닙니다. 강도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군사의 순위가 6위인 것도 맞죠. 거기다가 한미 군사 안보 동맹이 있죠. 이러면 매우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계속 제압, 억압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까?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군인 출신이셔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균형 감각을 좀 가지시라. 9.19 남북 군사 합의가 논란이 됐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북한이 포 개방과 관련해서 9.19 합의를 3,600번 이상 위반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만 북한을 억압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19 합의 후 우리는 그 9.19 합의 때문에 포 사격 훈련도 못하고 빠지선에 포를 싣고 내려와서 겨우겨우 훈련을 하는데 북한은 마음껏 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9.19 군사 합의에 보면 초도, 덕적도, 해상, 완충 수역에서 포 사격 금지, 서해 완충 구역을 바다로 한정한 겁니다. 북한은 황해도 내륙에서 서북도서를 겨냥해서 4년간 100여 차례 포를 쐈습니다. 한국은 100년도 연평도에서 포 사격을 못해서 포항까지 1,200km 포 싣고 내려와서 겨우겨우 원정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야 두 분 의견 궁금한데요. 안형환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 의원님, 네. 지금 9.19 군사 합의와 관련해서 북한은 3,600번 위반을 하고 포도 마음껏 쏜다, 네. 신나게 쏜다. 네. 우리는 근데 포를 못 쏘니까 눈물 나네요. 이제 빠지선 싣고 내려와서 포항까지만 와서 쏩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9.19 군사 합의 자체가 불균형, 비대칭 그런 합의였죠. 현재 재래식 무기, 이제 우리의 전력은요, 대칭 전력과 비대칭 전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에는 우리가 월등히 앞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비대칭 전력을 따진다고 한다면 북한이 지금 화학무기, 결정적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핵무기는 모든 무기를 넘어서는 개념이 다른 무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9.19 합의라는 것은 우리의 대칭 전력,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전력을 손발을 묶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하게 만들어준 그런 아주 불균형한 합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히 휴전선 일대에서의 정찰 자산, 그러니까 북한을 탐지할 수 있는 정찰 자산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걸 북한은 막겠다는 거예요. 우리 정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휴전선 상공에 지금 정찰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경기를 못 해가지고 공격이 온 거 아닙니까? 낙하산 타고 떨어지고 행글라이더 타고 떨어지고. 그런데 그런 걸 이제 감시를 못하게 만드는 게 9.19 군사 합의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뒤에서 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지켜졌느냐? 아니죠. 2018년도에 군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1년 후 2019년도에 김정은이 직접 서해 앞바다에 나타나서 창린도라는 데서 포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해로 포를 쐈습니다. 그거 금지인데 원래. 금지죠. 근데 김정은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포격 훈련을 지휘를 했습니다. 창린도에서 1년 만에요. 서해 연평도 포격 사건 10주년을 맞아서 똑같은 날 2019년 11월 23일 포격 훈련했습니다. 우리 남쪽에 향해서 보라는 듯이.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서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바뀌면서 드디어 이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 지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전재수 의원님, 문재인 정부 때 김정은이 9.19 합의하고 1년 뒤에 위반하면서 포를 쐈는데 우리는 다 그 포 싣고
포항까지 와서 겨우겨우 훈련하고 안영환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당시 찍소리도 못했는데 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찍소리도 못했는데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무력 충돌, 우발적인 충동이 있었습니까? 찍소리도 못했는데 한반도의 긴장이 지금처럼 고조가 됐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압도적 군사력, 압도적 무력이라는 그 바탕 위에 철저한 한미 군사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9.19 군사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오히려 전쟁 날 가능성이 더 없었던 겁니다. 네. 우발 충돌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9.19 군사 합의 3,600건을 위반했으면 그러면은 우리도 그러면 3,600건을 위반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 손 치면 이미 전쟁이 나도 10번도 더 났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군사 안보 대비 태세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압도적인 군사력의 기반 위에서 그거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요 승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하고 싸워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100대 0으로 이긴다 한들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진 것 없는 북한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싸워가지고 얻을 게 있어야 싸우죠.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한 측면에서는 강력한 소통 채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무력 충돌, 더 나아가서 전쟁,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이거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 말씀 드리고 제가 싶은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뭐 모르는 척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하되 한쪽에서는 대화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정말로 원하지 않는 우발적인 그런 충돌이 생깁니다.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 전쟁의 참상 성자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긴들 그게 성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군사는 군사대로, 소통은 소통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9.19 군사 합의를 우리 스스로 북한이 도발한다 그래서 폐기해가지고 괜히 북한한테 빌미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건덕지를 줄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9.19 군사 합의의 준수를 더 촉구하고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소통 채널, 대화 채널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찍소리도 못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된 겁니다. 북한의 각종 도발에 의한 우리 남쪽을 억압한 것 때문에 조용해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어느 범죄자가 칼 들고 설치는데 대응을 하면은 그 전쟁이 되고 비난, 왜 대응하는 사람이 저항하는 사람이 욕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억압을 하고 칼 들고 설칠 때 조용히 있으면 평화는 이루어지죠.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진정한 평화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9.19 합의에는 먼저 수차를 깼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깨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말도 못하는 겁니까? 우리도 사실 위반을 2번 했습니다. 분명히 2번 했습니다. 2번은 북한이 우리 남쪽을 향해 총격을 쐈을 때 우리가 대응사기 한 것,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해가지고 낙탄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해 바다에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떨어진 겁니다. 우리 어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공군 F-15가 떠가지고 가서 NLL 북쪽 공해상에다 미사일 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강경한 대응을 하면 북한이 또 주춤해집니다.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 또 합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평화를 지키고 전쟁은 맞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을 막는 방법이 있어서 적의 무력에 굴복해서 전쟁을 막느냐, 아니면 우리가 압도적 무력을 가지고 적에 대해서 야 까불지 마라 하면서 지키느냐는 별개의 차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은 보다 숙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 짧게 한 말씀. 잠시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어서 자 바로 전재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고요. 공군 장교 출신 안영환 의원과 해병대 출신 전재수 의원의 피 튀기는 논쟁은 잠시 후에 또 들어보겠고요. 왜 제가 이 두 분 말씀에 잠시 시간을 줬냐면 지금 국방부 전 차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직구쇼에는 앵커, 김진 앵커가 중요할 때 전화 거는 모닝콜이 있습니다. 오늘 모닝콜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걸었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신 차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국방부 차관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스튜디오에서도 공군 장교 출신 안형환 의원과 해병대 출신 전재수 의원 뜨거운 논쟁 벌이고 있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은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3,600건 위반했다.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군사 합의 어기고 있는 것 이거 팩트입니까? 사실입니까? 예, 뭐 팩트입니다. 다 합참에서 자료를 확인해서 이제 국정감사 때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근데 대다수가 이제 북한이 해안포를 개방한 거죠. 네. 예, 해안포 개방을 하지 않도록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9.19 군사 합의에 들어가 있는데 해안포만 한 3,400여 회 이상 개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러한 명시적 위반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강조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사격 훈련을 못 하고 있어서 포를 바지선에 끌고 와서 포항까지 내려가서 훈련하는 게 좀 이 눈물겹기도 한데 북한은 실컷 포를 쏘고 있다. 포사격 훈련만 북한은 100회 넘게 실시했다. 우리 안보에 좀 심각한 위협이 됐던 사건도 있었습니까? 예, 예전에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포사격을 금지한 건데 북한은 그러니까 완충구역 내에 황해도 내륙 지역이 있어요. 그 내륙 지역에서 포사격을 자유롭게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9.19 군사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포사격 훈련을 하지 않고 내륙으로 이동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균형이 이렇게 깨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에서 9.19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심 차관님,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9.19 군사합의 일방적인 상황이잖아요. 북한은 네네. 어기고 있고 우리는 지키고 있고 포사격 훈련만 봐도 그런데 이걸 폐기해야 하냐 마냐가 논란인데 신범철 전 차관님 개인적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면 효력 정지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예. 뭐 지금 당장 국방부가 무엇을 하겠다기보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유관 부처들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만약에 추가 도발을 한다, 우리의 안보 이익에 도전을 받게 된다 한다면은 우리도 이 문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김진애 앵커의 모닝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신 차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해병대 출신의 전재수 의원님, 신범철 전 차관 의견은 효력 정지라도 좀 해야 한다라는 의견 지금 모닝콜로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도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를 들면 포사격을 100번을 했는데 우리가 한 100번, 200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의 긴장이 엄청나게 고조되겠죠. 북한의 쓸데없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9.19 군사합의의 준수를 촉구하고 또 여러 외교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북한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고 세계 6위의 군사대국입니다. 이 압도적 무력을 이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고 체제 경쟁에서도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손바닥 위에 딱 올려놓고 북한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와 맞서 싸울 상대가 아니고요. 북한은 우리의 통제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이 관리를 해야 될 예. 관리 대상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마치 100번 쐈다고 100번 쏴버리면 어떻게 예. 만약에 우발적인 충돌이 생겨가지고 저거 다 이게, 상대해 줄 필요 없다? 확전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네.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육군 병장 출신의 앵커가 공군 장교 출신 안영환 의원께 질문 드릴 텐데 이재명 대표의 답변 중에 이게 지금 논란이에요. 신원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이 위반했다라는 팩트, 사실관계를 지적했고 우리는 이 9.19 군사합의 때문에 불공정하게 이렇게 포사격도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자 왜 북한을 억압하느냐, 북한 억압이 얼마나 더 필요하느냐라는 억압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논란인데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북한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각종 휴전선 지역에서의 훈련이 우리를 억압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그다음 각종 미사일 개발하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계속 북한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볼 수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휴전선 일대에서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찰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북을 볼 수 있는 뭐 정찰기라든지 이런 건 월등히 우리가 앞섭니다. 이걸 북측이 알기 때문에 휴전선 지역에서의 동해 지역에서는 40km, 서해 지역에서 20km를 서로 비행을 못하게, 정찰기가 비행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볼 수 없게 북한이 만든 겁니다. 이 9.19 합의 조약에 따라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게 북한 측에서 휴전선 일대에서의 훈련은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바로 아주 민감한 지역에서 포병 훈련을 함으로써 그들의 전력을 비축하고 또 높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이렇게 하고 생각이 들고요. 9.19 합의를 지금 당장 뭐 없애자는 이야기는 사실 약간 무리가 됩니다. 일단 굉장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이 계속 위반했을 때 마냥 보고 있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법률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 합의잖아요. 네네. 한쪽이 지금 파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제가 9.19 군사합의 다시 봤더니 이거를 어겼을 때 페널티 조항이 없어요. 아, 그게 없군요. 뭐 제가 어떻게 궁금한 게 한다, 그거였는데. 그다음에 뭐 이러이러하게 한다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잣집 아들이 싸움 잘합니까? 부잣집 아들이 태권도도 학원 가가지고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싸움 실전은 다른 거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은 흉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핵이라고 있는 흉기를 들고 있는데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라고 태권도장 가가지고 뭐 이런 거 있다가 그러다가 찔리면 그 뭐 부잣집 아들이라고 죽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예수님입니까? 오른뺨 맞으니까 왼뺨도 내려주란 이야기입니까? 지금 가드를 갖다가 내리고 그냥 당하란 이야기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9.19 군사합의 이미 깨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 더 이상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뜨거운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